어머님, 저 왔어요. 근데 제가 손을 다쳐서요. 도와주실 분 모시고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며느리 김선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선영의 오른손에 하얀 기부스가 감겨 있었습니다. 어머, 손을 다쳤어? 많이 다쳤니? 정숙은 앞치마에 손을 훔치며 급히 다가갔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살짝 빈 거예요? 어머, 기부스까지 했는데 무슨 살짝 빈 거야. 안 아프니? 얘도 참. 그럼 전화를 하지. 그럼 내가 너한테 오라고 했겠니? 나 혼자 해도 충분한데. 정숙은 선영의 어깨를 토닥이고는 선영 뒤에 서 있는 낯선 여자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여자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나이, 단정한 옷차림, 부드러운 미소였습니다. 어머, 안 도와주셔도 괜찮은데. 이왕 오셨으니 들어와서 차나 한잔하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여자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우리 선영 씨가 하도 어머님 혼자 음식 만드시기 힘드실 거라고 걱정을 해서요. 제가 좀 도와드릴까 해서 왔어요. 부담 갖지 마세요. 여자는 자연스럽게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정숙은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여자는 부엌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찬장으로 다가갔습니다. 망설임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위쪽 선반부터 아래쪽까지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어머님 댁은 살림이 참 정갈하시네요. 여자는 서랍들을 거침없이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서랍 저 서랍 안을 들여다보며 확인했습니다. 냉장고로 향했습니다. 문을 활짝 열고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찬찬히 살폈습니다. 나물 그릇들의 뚜껑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고기가 담긴 접시도 들여다봤습니다. 냉동실 문까지 열어 안을 확인했습니다. 선영은 거실 입구에서 이 광경을 보며 눈이 커졌습니다. 처음 온 사람이 주인 허락도 없이 이것저것 거침없이 열어보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놀란 표정으로 부엌 안쪽의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정숙도 선영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 왜 이러지?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여자는 냉장고 문을 닫고 다시 찬장으로 갔습니다. 싱크대 아래쪽 문을 열었습니다. 프라이팬과 냄비들을 꺼내 살폈습니다. 양념통들도 하나씩 집어들어 라벨을 확인했습니다. 좋은 제품들 쓰시네요. 선영은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여자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회장님, 우선 여기 식탁에 앉으세요. 제가 차 준비할게요. 아, 그래요? 그럼 차 한 잔 마셔볼까요? 여자는 태연하게 손을 거두고 식탁으로 향했습니다. 선영은 주전자에 물을 받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숙도 찻잔을 꺼냈습니다. 여자는 식탁에 앉아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을, 선반 위 도자기들을 하나씩 살폈습니다. 집이 참 아늑하고 좋네요. 오후 5시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정숙의 남편 김철호가 운동복 차림으로 들어왔습니다. 68세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는 평생 교사로 살아온 사람답게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다녀왔소. 철호는 운동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손 씻고 차 한잔 하세요. 오늘 선영이가 활동하는 봉사 모임의 회장님이 오셨어요. 철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신발을 벗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식탁에 앉아있던 여자와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철호의 몸이 굳었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빠져나갔습니다. 입이 벌어지고 눈이 커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철호의 입에서 떨리는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무릎이 휘청거렸습니다. 그는 황급히 벽을 짚었고 호흡은 거칠어졌습니다. 여자는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평온했고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철호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선영씨 봉사 모임 회장 이미란이라고 해요. 미란이 차분하게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철호는 입을 벙긋거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시선은 미란에게서 떠나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남편의 이상한 반응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사람이었지만 저런 표정은 처음 봤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정숙이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철호는 화들짝 정신을 차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철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숙은 남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땀이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인사하세요. 정숙이 남편의 팔을 툭 쳤습니다. 철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겨우 들릴 정도로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미란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숙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속으로 의아해했습니다. 남편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을 보고 저렇게까지 놀랄 이유가 없었습니다. 선영이 끓인 차를 식탁에 내왔습니다. 미라는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어머님, 차 정말 맛있네요. 그런데 저는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오래 있으면 제사 준비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요. 미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숙도 따라 일어나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미란은 신발을 신으며 거실 쪽을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철호는 여전히 현관 옆 벽에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고개는 숙이고 어깨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미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네, 조심히 가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철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벽에 기댄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여보. 정숙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철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철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응. 겨우 한마디만 내뱉고는 철호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숙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선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좀 이상하시죠? 그러게 저 양반이 오늘 좀 이상하네. 어머님, 혹시 아버님이랑 회장님이 아시는 사이일까요? 뭐? 설마. 정숙이 생각에 잠기는 사이 선영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근데 제가 연락도 없이 회장님 데려와서 죄송했어요. 평상시에는 예의도 있으시고 좋으신 분인데 오늘 보여준 모습은 너무 무례하셔서 저도 놀랐어요. 두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빠져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정숙의 머릿속에서는 오늘 있었던 일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란이 집안을 살피던 모습, 철호가 가방을 떨어뜨리던 그 순간, 그리고 떨리던 남편의 얼굴. 무언가 끔찍한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예감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올랐습니다. 제사가 끝난 밤 정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 누운 철호는 벽을 향해 등을 돌린 채
미동도 하지 않았지만 호흡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규칙적이어야 할 숨소리가 가끔씩 멈칫거렸고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정숙은 결국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나와 물을 한 잔 마시는데 방문이 열렸습니다. 철호였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물 마셔요? 철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정숙은 물을 따라 남편 앞에 놓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여보. 정숙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철호는 물잔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어제 그분 누구예요? 철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을 보고 가방을 떨어뜨릴 정도로 놀라요? 얼굴이 그렇게 하얗게 질리고 정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철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누군가랑 비슷하게 생겨서 놀랐어. 착각이었어. 착각? 여보,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요. 우리 40년 넘게 같이 살았잖아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그만 물어봐. 철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고 정숙은 텅 빈 식탁에 혼자 앉아 닫힌 방문을 바라봤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사람의 거짓말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철호는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밤마다 뒤척였습니다. 어디론가 나갔다 오는 날도 많아졌는데 물으면 산책했다, 운동했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선영은 친구를 만나러 시내에 나갔습니다. 친구와 헤어진 후 버스를 타려고 길을 걷다가 한 카페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무심코 유리창을 보던 선영의 발이 멈췄습니다. 시아버지가 안에 있었습니다. 선영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 철호가 앉아 있었고 맞은편에는 미란이 있었습니다. 제사 날 왔던 바로 그 봉사 모임 회장님. 왜 저기 계시지?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미란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무언가 말하고 있었고 철호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싼 것 같았습니다. 표정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선영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들어가서 인사를 해야 하나? 하지만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습니다. 방해해서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선영은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회장님을 만나고 계셨어. 제사 날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왜? 저녁이 되어 남편 동욱이 퇴근했습니다. 선영은 저녁상을 차리면서도 계속 오후에 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에도 멍하니 있다가 동욱이 불러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여보, 오늘 이상한 걸 봤어. 선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뭘? 시내 나갔다가 카페 앞을 지나가는데 아버님이 계시더라. 동욱은 수저를 내려놓고 아내를 봤습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내가 활동하는 봉사 모임 회장님이랑 같이 계셨어. 내가 손에 깁스해서 어머님 못 도와드린다고 하니까 도와준다면서 오셨었거든. 회장님? 응. 둘이서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서 대화하고 계셨어. 근데 여보, 이상하지 않아? 제사날 아버님이 회장님 보시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셨거든. 근데 따로 만나신다는 게. 동욱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영아, 아버지가 그럴 뿐이야? 혹시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야? 아니야, 분명히 아버님이었어. 그렇다 해도 우연히 마주쳤을 수도 있잖아. 동네 사람들이면 카페에서 차 마실 수도 있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 회장님이 뭐라고 계속 말하는데 아버님 표정이 너무 안 좋으셨어.
고개 떨구고 계시고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어. 동욱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오해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 어떤 분인데? 평생 교사로 사셨고 그렇게 바르게 사신 분이 무슨 이상한 일을 하시겠어? 설마 아버지가 그러시겠어? 선영은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이 개운치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오해한 거겠지. 하지만 가슴속 찜찜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철호의 일그러진 표정, 미란의 차가운 눈빛, 두 사람 사이의 묘한 긴장감. 내가 정말 오해한 걸까? 선영은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흘러 들어왔고 옆에서는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사날 철호가 가방을 떨어뜨리던 그 순간 미란이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던 모습, 그리고 오늘 카페에서 본 두 사람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머님께 말씀드려야 하나?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하나? 선영은 이불을 끌어당기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 말대로 자신이 오해하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야기 계속 이어가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로 보답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선영은 결국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지만 카페에서 본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오해라고 했지만 선영의 직감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속삭였습니다. 오후 2시 선영은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김치를 담가통에 담아 들고 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담근 것이었지만 어머님을 뵙고 싶었습니다. 아니, 뵙고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정숙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선영아, 왔어? 네, 어머님. 김치 담갔는데 좀 갖다 드리려고요. 아이고, 고마워. 들어와. 선영은 김치통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에 넣으면서 거실 쪽을 슬쩍 봤습니다. 철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어디 가셨어요? 응, 아침 먹고 또 나가셨어. 운동한다고. 요즘 자꾸 밖에 나가시네. 정숙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시어머니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안색도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정숙은 한숨을 내쉬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요즘 내 시아버지가 너무 이상해. 밤마다 뒤척이고 밥도 안 먹고 자꾸 어디나 갔다 오고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 선영은 맞은편에 앉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사실은. 선영이 입을 열려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숙은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저 며칠 전에 시내에 나갔다가 우연히 카페 앞을 지나갔어요. 응. 그런데 아버님이 계시더라고요. 카페 안에. 정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 시아버지가? 네. 그것도 회장님이랑 같이요. 회장님? 제사 때 왔던 그 사람? 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둘이서 구석자리에 앉아서 대화하고 계셨어요. 저는 밖에서 봤는데 회장님이 뭐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아버님은 고개를 떨구고 계셨어요. 표정이 너무 안 좋으셨어요. 정숙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너 들어가서 인사는 안 했어? 아니요. 왠지 방해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지나쳤어요. 근데 어머님, 이상하지 않아요? 제사날 아버님이 회장님 보시고 그렇게 놀라셨잖아요.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따로 만나신다는 게. 정숙은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습니다. 역시 그랬구나. 내 시아버지가 거짓말을 했어.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 어머님, 선영아, 그날 회장이라는 여자가 우리 집에 와서 부엌을 뒤지던 거 기억하지? 네, 그거 정말 이상했어요. 나도 그때부터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 처음 온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리가 없잖아. 그리고 내 시아버지 반응도 그렇고, 가방 떨어뜨리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그게 모르는 사람 보고 그럴 반응이 아니야.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선영은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님, 우리 확실하게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두고 볼 수만은 없잖아요. 정숙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선영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딸처럼 생각해온 며느리가 지금 자신의 편에 서서 함께 싸우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선영아, 너 정말 나를 도와줄 거야? 당연하죠, 어머님. 저도 이 집 식구잖아요. 그리고 회장님이 너무 이상해요. 제사날 그 행동도 그렇고 지금 아버님을 만나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워, 선영아. 내가 이렇게 말해줘서. 어머님, 우리 둘이서 알아봐요. 그 사람이 대체 누군지, 아버님이랑 무슨 관계인지.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호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정숙과 선영은 재빨리 손을 놓고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선영이 왔구나. 철호가 거실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눈가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네, 아버님. 김치 갖다 드리려고요. 그래, 고맙다. 철호는 그렇게 짧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정숙이 불렀습니다. 여보, 어디 갔다 왔어요? 철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운동했어. 어디서요? 공원에서. 공원? 어느 공원? 정숙의 추궁에 철호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자꾸 물어봐. 그냥 동네 공원에서 운동했다니까. 요즘 너무 자주 나가시는 것 같아서요.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그만 좀 물어봐. 피곤해. 철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정숙과 선영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맞지? 저렇게 화를 내고 예전에는 저런 적이 없었어. 선영은 시어머니의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우리가 알아낼 거예요. 꼭. 정숙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영아, 봉사 모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회장에 대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조심스럽게 알아볼게요. 회장님이 어떤 분인지, 어디 사는지,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그래, 부탁해. 나는 저 양반을 더 지켜봐야겠어. 어디 가는지, 누구 만나는지. 두 사람은 다시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제 정숙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딸처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선영이가 함께였습니다. 선영이 집으로 돌아간 후 정숙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닫힌 방문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정숙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했지만 정숙의 눈빛만은 단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산 남편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지만 이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여자가 누구인지 반드시 알아낼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철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미란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철호는 주변을 살피며 거실에서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문을 닫고 조용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철호 씨, 저예요. 오늘 꼭 만나야 할 것 같아요. 할 말이 있어요. 미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철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란 씨, 이제 그만 좀 합시다. 안 돼요. 이건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일이에요. 오늘 오후 3시 지난번 그 카페로 나오세요. 안 나오시면 직접 댁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철호는 휴대폰을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오자 정숙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 전화였어요? 학교 동창이요. 운동 같이 하자고. 그래요? 정숙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철호를 바라보는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철호는 그 시선을 피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후 3시 철호는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미라는 이미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철호가 다가가자 미라는 맞은편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세요. 철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앉았습니다. 미라는 커피 한 모금을 마시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들 말이에요. 진호요. 철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진호는 당신 아들이에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철호는 숨을 몰아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우리가 헤어지고 나서 알았어요. 임신했다는 걸. 당신을 찾으려 했지만 이미 결혼한 뒤였어요. 미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당신밖에 없었어요. 다른 남자는 없었어요. 철호는 미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밖에 없었다고요? 순간 미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당신밖에 없었어요. 미라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40대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좀 봐요. 진호예요. 눈매, 입매, 코 당신이랑 똑같잖아요. 철호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진호, 내 아들이라는 사람. 눈매는 잘 모르겠습니다. 입매와 코는 오히려 미란을 닮은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 날 닮았다고? 잘 모르겠는데. 어때요? 닮았죠? 당신 젊었을 때랑 똑같아요. 미란이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철호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확실히 하려면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순간 미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지금 저를 못 믿겠다는 거예요? 미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손님 몇 명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전자 검사요? 제가 거짓말쟁이처럼 보여요? 돈이나 노리는 여자로 보여요?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혼자 아이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밤낮으로 일하고 학교 보내고 당신은 그동안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미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카페 안의 모든 시선이 이쪽으로 쏠렸습니다. 저를 사기꾼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큰 용기 내서 이 말 꺼낸 줄 알아요? 이렇게 모욕당하려고 당신 앞에 온 게 아니에요. 미라는 핸드폰을 확 낚아챘습니다. 가방을 집어들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오래 기다리지는 않을 거예요. 진호도 곧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할 거예요. 미라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철호는 혼자 남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철호는 카페를 나와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핸드폰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던 그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진호, 만약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왜 그렇게 화를 냈지? 진짜라면 검사를 해도 상관없을 텐데.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미란의 눈물은 진짜 같았습니다. 문득 정숙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아내. 이 일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정숙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여보, 왜 불도 안 켜고, 어디 갔다 왔어요? 정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운동했어요. 거짓말 그만하세요. 정숙이 자리에서 일어나 불을 켰습니다. 밝은 불빛 아래 정숙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당신 오늘 이미란 만났죠? 철호의 몸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다 봤어요. 정숙은 핸드폰을 꺼내 철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카페 유리창 너머로 찍힌 영상이었습니다. 화면은 흔들렸고 초점도 흐릿했지만 철호와 미란이 마주 앉아 대화하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미란이 핸드폰을 보여주는 장면, 철호가 고개를 숙이는 장면, 미란이 화를 내며 일어나는 장면. 선영이가 보냈어요. 오늘 당신 뒤를 따라갔어요. 그리고 이걸 찍었어요. 철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도대체 그 여자가 누구예요? 당신한테 뭐예요? 왜 자꾸 만나요? 말 못할 사이예요? 그래서 나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해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철호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당신 나한테 뭔가 숨기고 있죠?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철호는 고개만 더 숙였습니다. 정숙은 남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철호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핸드폰 속 진호의 웃는 얼굴이, 미란의 눈물이, 정숙의 떨리는 목소리가 모두 뒤섞여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2시 선영은 시댁 근처에 차를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어머님과 나눈 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둘이서 알아보자. 그 여자가 대체 누군지. 선영은 핸들을 꽉 쥐고 시댁 대문을 바라봤습니다. 오후 2시 30분 철호가 집에서 나왔습니다. 평소 운동복이 아니라 단정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차 시트에 몸을 낮추며 숨을 죽였습니다. 철호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습니다. 선영은 조심스럽게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뒤를 따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시아버지를 미행하다니. 하지만 어머님의 떨리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선영은 핸들을 더 꽉 쥐었습니다. 철호는 버스를 탔습니다. 선영도 차를 세우고 급히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뒷자리에 앉아 모자를 깊이 눌러 썼습니다. 철호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15분 후 철호가 내렸습니다. 선영도 서둘러 뒤따라 내렸습니다. 시내 중심가였습니다. 철호는 골목길을 걸어 한 카페 앞에 섰습니다. 지난번 선영이 우연히 봤던 바로 그 카페였습니다. 철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영은 카페 맞은편 골목 그늘에 숨어 지켜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철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구석자리에 이미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미란이었습니다. 역시 선영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줌을 최대한 당겼습니다. 화면이 흔들렸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미란이 무언가 말하고 있었고 철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미란이 핸드폰을 꺼내 철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철호가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선영은 계속 녹화했습니다. 핸드폰을 든 손이 떨려 화면이 계속 흔들렸습니다. 초점도 맞지 않았습니다. 어머님께 보여드려야 해. 증거가 필요해. 철호가 무언가 말했습니다. 순간 미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란이 손으로 뭔가 가리키며 화를 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미란이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철호는 당황한 표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손수건을 꺼내 미란에게 건넸습니다. 선영은 숨을 죽이고 더 가까이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나가는 행인 때문에 잠시 시야가 가렸습니다. 다시 화면을 보았을 때 철호가 미란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안아주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란의 등을 토닥이고 있었습니다. 선영의 손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화면이 흔들려 제대로 찍히지 않았지만 그 장면만큼은 선명했습니다. 철호가 미란을 안아주고 등을 토닥이는 모습. 저건 선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남녀가 저렇게 할 수 있는 관계는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가족이거나 연인이거나 아니면 미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집어들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더니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선영은 녹화를 멈췄습니다.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은 흔들렸고 초점도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철호가 미란을 안아주고 등을 토닥이는 그 장면만큼은 어렴풋이 담겨 있었습니다. 음성은 전혀 녹음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어머님께 보여드려야 해. 선영은 정숙에게 영상을 전송했습니다. 메시지를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오늘 아버님 뒤를 따라갔어요. 그 여자랑 또 만나셨어요. 영상 보내드려요. 잠시 후 정숙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고마워, 선영아. 오늘 저녁에 물어볼게. 선영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카페를 다시 봤습니다. 철호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철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왔습니다. 비틀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공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선영은 뒤를 따라갔습니다. 철호는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하늘만 바라봤습니다. 선영은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시아버지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1시간이 지나서야 철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선영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오늘 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철호가 미란을 안아주던 모습, 등을 토닥이던 모습. 저녁 6시 남편 동욱이 퇴근했습니다. 선영은 저녁상을 차리면서도 계속 오늘 일이 떠올랐습니다. 왜 그래? 표정이 이상한데. 동욱이 물었습니다.
선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오늘 아버님 뒤를 따라갔어. 뭐? 어머님이랑 얘기했잖아. 우리 둘이서 알아보기로 했다고. 동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여자였어. 이미란. 카페에서 만나셨어. 그리고 선영은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욱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흔들리는 화면 속에서 철호와 미란이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철호가 미란을 안아주는 장면. 이게 뭐야? 동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아요. 아버님이 그동안 계속 이 여자를 만나신 건가요? 저도 의심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안아주고 등을 두드려주는 건 그냥 아는 사이끼리, 특히 남자 여자 사이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동욱은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화면은 흔들렸지만 그 장면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설마 아버지가. 동욱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거 어머님한테 이미 보냈어. 오늘 저녁에 아버님께 물어보신대. 그럼 우리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어머님이 먼저 얘기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 우리가 끼어들면 더 복잡해질 수도 있어. 동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평생 존경해온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설마. 그 시각 정숙은 거실에 홀로 앉아 핸드폰 속 영상을 반복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저 여자를 만나는 모습, 안아주는 모습, 등을 토닥이는 모습, 당신이 어떻게 해? 정숙은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철호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왜 불도 안 켜고? 철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정숙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운동했어요. 거짓말 그만하세요. 정숙이 자리에서 일어나 불을 켰습니다. 밝은 불빛 아래 정숙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당신 오늘 이미란 만났죠? 철호의 몸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다 봤어요. 정숙은 핸드폰을 꺼내 철호에게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철호가 미란을 안아주는 모습이 재생되었습니다. 선영이가 찍었어요. 당신 뒤를 따라가서. 철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도대체 저 여자가 누구예요? 당신한테 뭐예요? 왜 안아줘요? 왜 저렇게 위로해줘요? 말해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철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 나한테 뭔가 숨기고 있죠? 저 여자랑 무슨 사이예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철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철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정숙의 떨리는 목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선영을 불렀습니다. 선영이 시댁에 도착했을 때 정숙의 얼굴은 부어 있었습니다. 선영아, 우리 그 여자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어. 제가 봉사 모임에서 조심스럽게 알아볼게요. 며칠 후 봉사 모임 활동이 있었습니다. 오전 내내 어르신들 식사 봉사를 하고 오후 2시쯤 정리가 끝났습니다. 회원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선영도 가방을 챙겨 나가려는데 복도 끝에서 미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미란은 창문 쪽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벽 뒤로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 진호야.
내 아버지 김철호한테 내 얘기 다 했어. 선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 아버지 김철호? 근데 서두르면 의심만 사. 천천히 자연스럽게 다가가야 해. 그래야 내가 받아야 할 몫을 지킬 수 있지. 미란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습니다. 선영은 숨을 죽이고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 아버지 땅 많잖아. 재개발 보상금도 받았고.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받은 게 뭐가 있는데? 이젠 받아낼 때가 된 거야. 내가 다 만들어줄 테니까 내 말만 믿어. 선영은 벽에 등을 기댄 채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응,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 그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란의 발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졌습니다. 선영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님과 저 여자 사이에 아들이 있다고? 그리고 재산을 노리는 거야? 선영은 급히 복도를 빠져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손이 떨려 시동을 거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미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였습니다. 정숙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선영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어머님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드릴게요. 두 사람은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선영은 떨리는 손을 꽉 쥐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회장님이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그 여자와 아버님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목소리를 낮춰서 통화를 해서 제가 정확히 다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내 아버지 김철호라는 건 확실히 들었어요. 그리고 아들 얘기를 아버님한테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숙은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선영이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그러더라고요. 서서히 다가가서 재산을 받아내자고, 땅이 많다고, 보상금도 받았다고, 받아야 할 몫을 지켜야 한다고요. 정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선영이 얼른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아들, 그 둘 사이에 아들이 있다고?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40년을 같이 살았는데 다른 여자 사이에 아들이 있었다고? 정숙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선영은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 여자가 거짓말하는 걸 수도 있어요. 거짓말? 거짓말이면 얼마나 좋겠니? 근데 재산까지 노린다며? 그럼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잖아. 정숙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시어머니의 등을 쓸어주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을 울던 정숙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영아, 우리 확실하게 알아봐야겠어. 정말 아들이 있는 건지 아니면 재산을 노리고 꾸민 거짓말인지. 어떻게요?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해. 그 아들이라는 사람의 머리카락이나 침 같은 걸 구해서.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저녁이 되어 철호가 돌아왔습니다.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다녀왔소. 철호가 인사를 했지만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철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이미란이랑 사이에 아들이 있어요? 철호의 몸이 굳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선영이가 들었어요. 그 여자가 아들한테 전화하는 거. 내 아버지 김철호라고 하더래요. 철호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사실이에요?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철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란이가 그렇게 말했어. 그 아들이 내 아들이라고. 순간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당신이 다른 여자랑 아이를 낳았다고요? 나도 몰랐어. 며칠 전에 알았어. 몰랐다고요? 그게 변명이 돼요? 정숙이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그 여자랑 그런 사이였다는 거잖아요. 40년 동안 나한테 숨기고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야. 결혼 전 일이야. 젊었을 때 짧게 만났던 사람이야. 짧게 만났는데 아이가 생겼어요? 그럼 얼마나 깊은 사이였는데요? 정숙은 남편의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 재산을 노리는 거 맞죠? 선영이가 다 들었어요. 땅 많다고, 보상금 받았다고, 받아낼 때가 됐다고. 철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산? 당신 모르는 척하지 마요. 그 여자가 아들을 내세워서 우리 재산을 빼앗으려는 거잖아요. 철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란이 재산을 노린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이 들었다면 우리 유전자 검사를 할 거예요. 정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아들이라는 사람이 정말 당신 아들인지 아니면 재산을 노리고 꾸민 거짓말인지 확실하게 밝혀낼 거예요. 철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선영은 미란의 카페로 향했습니다. 오후 2시 손님이 많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선영은 운전하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진호의 DNA를 어떻게 구하지? 얼굴도 모르고 집도 모르고 어디서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미란이 카운터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 선영 씨. 어떻게 왔어요? 미란은 반갑게 웃었습니다. 선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근처 지나가다가 들렀어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미란은 커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은 카페 안을 둘러봤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40대로 보이는 남자가 앉아 노트북을 하고 있었습니다. 커피잔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기 계신 분도 손님이세요? 선영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미라는 그쪽을 보며 웃었습니다. 아, 저 사람? 우리 아들이에요. 진호. 선영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저 사람이 진호야. 바로 저 사람. 선영은 속으로 외쳤습니다. 완전 하늘이 도운 거야. 회장 카페에 아들이 있을 줄이야. 얼굴도 모르고 집도 모르던 진호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선영은 최대한 평온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아드님이 일 도와주시나 봐요. 네, 요즘 좀 한가해서 가끔 와요. 미란이 커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선영은 커피를 마시며 진호를 은근히 관찰했습니다. 눈매는 미란을 닮았고 인매도 미란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시아버지와는 닮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오늘 놓치면 끝이야.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 어떻게든 DNA를 확보해야 해. 선영은 머릿속으로 계속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진호는 노트북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커피잔이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저 컵만 가져올 수 있다면. 그때 진호가 전화를 받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지금이다. 선영은 주변을 재빨리 살폈습니다. 미라는 주방 안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다른 손님은 없었습니다. 선영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진호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커피잔이 거기 있었습니다. 선영은 가방에서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집어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가방 안 깊숙이 숨겼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선영 씨? 미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은 화들짝 놀라 돌아섰습니다. 미란이 주방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 네. 화장실이 어디예요? 선영은 가까스로 대답했습니다. 저쪽이에요. 감사합니다. 선영은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됐다. 이걸로 검사할 수 있어. 잠시 후 선영은 화장실을 나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진호도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맛있게 잘 마셨어요. 이만 갈게요. 그래요? 또 오세요. 선영은 카페를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고 나서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방을 열어 비닐봉지 속 커피잔을 확인했습니다. 잘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곧바로 정숙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구했어요. 진호라는 사람 커피잔. 정말? 네, 완전 운이 좋았어요. 회장 카페에 아들이 있더라고요. 하늘이 도운 거예요. 다음 날 정숙과 선영은 함께 유전자 검사 기관을 찾았습니다. 철호의 머리카락과 진호의 커피잔을 제출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숙과 선영은 다시 기관을 방문했습니다. 담당자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종이를 꺼내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선영을 봤습니다. 선영아, 아니래. 아들이 아니래. 선영이 종이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아니에요. 정숙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안도였습니다. 그리고 분노였습니다. 역시 다 거짓이었어. 정숙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몸이 떨렸습니다. 저 여자가 우릴 속인 거야. 재산을 노리고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기관을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정숙은 선영을 봤습니다. 선영아, 그 여자 전화번호 있지? 네, 어머님. 선영이 핸드폰에서 미란의 번호를 찾아 보여주었습니다. 정숙은 자신의 핸드폰에 번호를 입력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김철호 아내입니다. 정숙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미란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 철호 씨한테 들었어요. 당신 아들 데리고 우리 집으로 와주세요. 네. 밖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집안에서 얘기하는 게 서로 편할 것 같네요. 오늘 저녁 6시까지요. 미라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숙은 철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당장 집으로 와요. 지금 당장. 무슨 일이? 묻지 말고 와요. 중요한 일이에요. 정숙은 다시 아들 동욱에게 전화했습니다. 동욱아, 너 지금 어디야? 회사에요, 엄마. 우리 집으로 와. 저녁 6시까지. 시간 늦지 말고. 엄마, 무슨 일이세요? 와서 얘기할게. 꼭 와야 해. 전화를 끊고 정숙은 선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선영아, 오늘 끝장을 볼 거야. 그 여자 앞에서 이 결과지를 보여주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할 거야.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제가 옆에 있을게요. 정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손에 든 검사 결과지를 꽉 쥐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가정을 지켜낼 것입니다. 거짓말로 가정을 무너뜨리려 한 여자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모든 것을 끝낼 것입니다. 저녁 6시가 가까워졌습니다. 정숙은 집에서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소파와 의자를 배치하면서 손이 떨렸지만 표정은 결연했습니다. 선영은 부엌에서 물을 준비하며 시어머니를 지켜봤습니다. 철호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앉아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정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철호는 소파에 앉으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동욱이 도착했습니다. 회사에서 급히 온 듯 넥타이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기다려봐. 곧 손님이 올 거야. 동욱은 아버지를 봤습니다. 철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오후 6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숙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미란이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진호가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정숙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미란과 진호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철호는 미란과 진호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동욱은 낯선 두 사람을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앉으세요. 미란과 진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숙은 그들 맞은편에 섰습니다. 손에는 검사 결과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이분들은 누구세요? 동욱이 물었습니다. 동욱아, 조용히 듣고 있어. 정숙은 미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미란 씨, 당신 우리 남편한테 뭐라고 했죠? 당신 아들이 우리 남편 아들이라고 했죠? 미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동욱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아버지 아들? 동욱은 아버지를 돌아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소리예요? 동욱아, 앉아. 끝까지 들어봐. 정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동욱은 천천히 앉았지만 눈은 아버지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요. 정숙은 손에 든 결과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숙은 결과지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미란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눈으로 훑어 내려갔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부자 관계가 아니래요. 당신 아들은 우리 남편 아들이 아니에요. 정숙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진호가 어머니에게서 종이를 낚아챘습니다. 그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진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가짜예요. 이건 조작된 거예요. 미란이 소리쳤습니다. 결과지를 찢으려 했습니다. 선영이 재빨리 종이를 빼앗았습니다. 조작이라고요? 정식 기관에서 받은 결과예요. 아니에요. 당신들이 돈 주고 조작한 거잖아요. 미란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럼 다시 검사하시죠. 당신이 원하는 곳에서. 결과는 똑같을 거예요. 정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검사가 잘못된 거예요. 나는 김철호 씨밖에 없었어요. 다른 남자는 없었다고요. 미라는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철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밖에 없었다고요?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나 말고도 다른 남자들과 잠자리를 가졌던 거 알아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보러 집으로 갔었어요. 당신은 다른 남자와 팔짱을 끼고 하숙집으로 들어가더군요. 잠시 후 불이 꺼졌어요. 믿을 수 없어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웃음소리도 들렸어요. 그날 나는 당신을 떠났어요. 철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미라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오해라고요? 정숙이 비웃었습니다.
그럼 진호 아버지가 누구예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증명하잖아요. 우리 남편이 아니라고. 미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호가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엄마, 그럼 내 아버지는 누구예요? 진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대답해요.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진호가 소리쳤습니다. 미라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진호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모른다고요? 진호의 목소리는 공허했습니다. 나는 평생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엄마가 버림받았다고 했어요. 김철호 씨가 엄마를 버렸다고, 그래서 나는 아버지 없이 자랐다고 했어요. 나는 그 말을 믿었어요. 진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김철호 씨를 원망하며 살았어요. 엄마를 버린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알았어요. 진짜 피해자는 나였다는 걸. 엄마가 날 이용한 거였어요. 진호는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욕심 때문에 난 아버지도, 내 정체성도, 내 인생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난 앞으로도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게 되었어요. 엄마, 왜 이러셨어요? 왜? 진호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미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호야,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하면 끝이에요? 내 인생은 어떻게 하라고요? 진호는 절규했습니다. 동욱은 진호의 어깨에 손을 얹은 채 말없이 함께 있었습니다. 정숙은 미란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경찰에 사기죄로 고발 안 한 걸 고맙게 생각하세요. 이제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남의 것 탐내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요. 다 늙어서 추하게 무슨 짓이에요? 이제부터라도 진호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하세요. 미라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철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끝이다. 내 가정은 더럽히지 마라. 미라는 문으로 향했습니다. 나가기 전에 한번 뒤돌아봤지만 아무도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진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철호를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숙이 진호에게 물을 건넸습니다. 진호 씨, 당신은 피해자예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진호는 물을 마시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진호가 문을 나갔습니다. 그의 흐느낌이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거실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욱이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아들이 아니에요? 응, 아니야. 철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욱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솔직히 너무 충격이었어요. 정숙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끝났어요. 철호는 아내를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젊었을 때 경솔했어. 그래서 이런 일이. 괜찮아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저 여자가 거짓말한 거예요. 정숙은 남편을 꽉 안았습니다. 동욱과 선영도 부모님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엄마 이제 다 끝났어요. 우리 가족 지켜냈잖아요. 동욱이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선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우리 함께 이겨냈어요. 정숙은 며느리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선영아, 내가 없었으면 못 이겨냈을 거야. 내가 함께 싸워줘서 정말 고마워.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님이 강하셔서 이겨낼 수 있었어요. 동욱도 부모님에게 다가갔습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자. 서로 믿고 솔직하게 살자. 동욱이 말했습니다.
정숙과 철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가족 지켜냈어.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가족들은 한참을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무너질 뻔했던 가정을 지켜냈습니다. 거짓과 탐욕은 무너지고 진실과 가족애가 승리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모여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 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